자, 오늘은 최근에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늘은 세 가지를 좀 교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벤처기업이 갖는 어떤 베네핏을 누리고자 하시는 기업은 일단 벤처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고요.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왜 많이 회자가 되냐면 올해 2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 방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과거에는 벤처인의 온라인상 벤처인의 사업계획서 써서 제출하면서 뭐냐 중진공이냐 영구형이냐 투자형이냐 보증형이냐 대출형이냐 지정해서 내가 지정해서 이렇게 벤처를 심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명쾌하고 단순하게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라고 과거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벤처기업이 되고자 해서 벤처기업 확인 심사를 요청하는 기업들은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갖는 착시 중에 하나가 창업해서 조그만 애들만 벤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벤처기업이 실제로 창업기업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세제상 그 사례를 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됐을 때 기업의 관계자들이 벤처기업이라는 제도가 주는 혜택을 통해서 또 어떤 이익을,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나눌 화두는 어쨌든 벤처기업이 주는 베네핏을 내가 좀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벤처기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2021년 2월 10일 이전 과거에 있었던 벤처기업을 심사하는 기준과 방식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랑 지금이랑 동일하게 유지되는 유형이 이제 연구 유형과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나 융자를 최근 1년 내에 5천만 원 이상 받았거나 혹은 연구비를 5천만 원을 썼거나 이런 기준을 부합시킨다라고 이런 기준에 부합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형이나 연구형으로 벤처기업의 심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형은 투자를 받았다는 걸 입증만 하면 벤처가 될 수 있는데요. 연구형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기업이라고 하면은 직전 4분기 연구비 집행 내역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1년 이상 된 기업은 집행된 연구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5%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구 유형 기업들은 연구비를 썼다라고 입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우수하다라는 심사 결과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연구비만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벤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례가 아마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우리 기업의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벤처기업이 되는 방식이고요. 과거 방식으로 이제 비유하면 보증형이나 대출형을 보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경험해본 사례를 보면 심사기간이 7개고요. 7개가 다 보고자 하는 사이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심사하는 담당자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당락도 많이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 2월 12일 날 제도가 변경되고 이제 시행된 지 몇 달 안 됐고요. 심사자들 또한 지금 아주 많은 경험치나 사례들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평가기관에서 담당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심사하는 방식이나 보완 절차라든가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기준들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 심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 벤처기업이 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자들이 미리 벤처 심사를 받아서 벤처가 된 상태에서 창업이 되는 예비 벤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받아서 하는 투자 유형, 연구비 집행 내역을 입증하는 연구 유형, 그다음에 혁신 성장 유형 네 가지가 있다. 투자 유형을 뺀 나머지는 기술성 검토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연구용도 사업성 검토라는 걸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투자용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회사가 사업성에 대한 과거와 달리 사업성에 대한 기준을 부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매출 매입이 많이 나면 되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심사자가 어느 기관에 누가 될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은 매출이 작으니까 안 돼요 라고 가이드를 받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기업은 실은 매출은 크지 않은데 지속가능 경영 그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혹은 직원들 노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만큼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기관이나 담당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벤처가 요구하는 사업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가 되면 신청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기업 심사 프로세스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벤처종합 시스템에다가 벤처기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유형을 선정한 다음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상 작성하면서 필요서류들을 제출하고 보안이 떨어지면 보안을 수정하고 자료들을 첨부해서 기관이 지정이 되고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현장 실제 조사를 받아서 벤처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벤처 심사를 의뢰하시면은 뭐 한 5, 60일 이런 소요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달 전에는 내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기간 빼고요. 심사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당락까지 2달 정도는 예상하고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벤처 기업이 되는 유형이 달라졌고 소요 기간이 길어졌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벤처를 받으면 실은 벤처 기업이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주어지는 혜택들은 똑같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뭐 기관, 금융기관, 뭐 정책기관, 뭐 지자체 등등등 다양한 목적에서 매년 벤처 기업에게 주는 베네핏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벤처 종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벤처 기업에게 주는 베네핏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창업 3년 이내 벤처를 받은 기업들이 창업 감면으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크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상 창업 기업들이 50% 정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이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요걸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창업 기업만 작은 기업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벤처 기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실은 크냐 작냐를 놓고 논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일단은 창업 기업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 창업의 기준에 맞추셔야 되고요. 창업 기업은 이제 지역적인 요소, 업종에 대한 요소, 연령에 대한 요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 기업은 이 지역적인 면모에서 창업 기업은 과밀 억제권역 밖 서울, 경기, 인천을 뺀 나머지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벤처 기업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있지만 창업 3년 이내 벤처를 받으면 동일한 창업 혜택을 준다. 그래서 벤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벤처 기업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권역 내 지역도 창업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창업의 기준 요소인 업종이나 나이를 못 맞추시면 창업이 될 수 없다. 즉 창업 기업은 기본적으로 창업이 되는 업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모든 업종이 다 창업 기업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라는 가이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신고했던 사례들도 보면요.
서울에 출자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기업인데요. 하나는 매출이 40억 내외 정도 되고요. 이익이 한 2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비슷한 매출에 비슷한 규모인데 여기도 다만 한쪽 기업은 제조업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 기업은 창업 감명이 되지 않는 다른 업종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소매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똑같이 매출액은 40몇 억 정도 되시고 이익금도 20몇 억 이렇게 남는, 그러니까 40억에 20억이면 마진율이 꽤 괜찮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인데 한쪽은 창업 혜택을 받고 한쪽은 창업 혜택을 못 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창업을 한 1억 9천원 감면받아서 몇 천만 원 세금 내고 많은, 뭐 4, 5천만 원 세금 내고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연구소나 고용 증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약 2억 5천 내외의 창업 감면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법인세를 그 중에 1억 9천을 창업으로 감면받은 사례였고, 한쪽 기업은 똑같이 40몇 억 매출을 하고 20몇 억을 이익을 냈지만 연구소 외에는 감면받을 게 없다 보니까 실은 세금을 3, 4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소재지도 똑같지만 업종이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크게, 1년에 몇 억이면 굉장히 크죠. 2, 3억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걸로 하느냐로 이렇게 갈린 사례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이라고 하니까 창업, 작은 기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벤처 기업들은 작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 아니면 혜택이 별로 없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은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운영 특별조치법의 일부 일환을 좀 활용을 해서 출구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속칭 오너십 보상 플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의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분들이 내가 기업에 기여한 것만큼을 소득으로 가져가고 싶어도 소득세가 무서워서 급여 책정을 보상을 많이 책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내가 벤처기업을, 업력이 10년, 20년 된 기업들조차도 내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내가 급여를 많이 책정하고, 그리고 책정한 금액을 회사에다가 다시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벤처 투자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뭐 3천만 원 미만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인정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급여를 3천만 원 더 책정해서, 내가 예를 들면 급여가 더 받고 싶지만 소득세가 무서워서 5천만 신고하셨던 분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해서 내가 급여를 3천만 원 더 신고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 총 소득 금액이 8천이 되겠죠. 8천을 받으니까 내가 3천이 늘어 소득세가 더 나오겠구나 하겠지만, 이 3천만 원을 우리 기업에다 전환사채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전환사채니까 결국은 말이 투자지, 투자하고 나중에 리턴 돌려받는,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급여를 높이 책정하고 높여서 책정한 금액을 다시 회사에다 전환사채로 투자하고, 벤처 투자는 3년 이상 투자를 했을 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년 있다 내가 다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8천만 원을 5천에서 3천만 원을 늘렸지만 3천만 원이 전부 다 소득공제로 인정되면 나는 급여를 3천 더 책정했지만 소득세 부담은 없죠. 같은 맥락으로 내가 원래 급여를 5천씩 책정해서 가져갔었는데 실은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내가 소득세 부담 때문에 무서워서 5천만 신고하셨던 분이 내가 1억으로 급여를 인상 신고한다라고 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이 되죠. 5천 더 는 거죠.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다시 우리 회사에다가 전환사채로 3년 동안 투자한다. 먹고 사는 게 궁에서 내가 급여 책정한 거 다시 다 먹고 사는데 써야 되는 분들이면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오너로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고 다만 이런 만큼은 보상받고 싶은데 그거 어차피 그렇게 급여는 더 받으셔도 적립펀드라든가 은행 제적금에 투자를 어차피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그 돈을 다른 데 적금하거나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 전환사채로 투자해서 투자기간은 이자를 받고 3년 있다가 원금을 돌려받는 저축의 일부를 변형된 저축을 하신다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 급여가 원래 연봉이 5천이었는데 내가 5천 더 책정했다. 그러면 소득세가 1억의 상황에서 나오겠구나라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게 벤처 투자로 5천을 다시 집어넣으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3년 있다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5천만 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니까 약 4,400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즉 내가 1억으로 급여 책정을 하지만 4,400만 원이 소득공제 처리가 되면 나는 5,600만 원의 과표를 갖기 때문에 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죠. 예를 들면 내가 급여가 5천인데 난 1억 5천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급여를 1억 5천으로 책정하게 되면 내가 1억 5천으로 투자한 금액이 50%인 7,500만 원까지는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7,500만 원을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계산한 우리 테이블로 보면 약 5천만 원, 5,100~200만 원 정도가 소득공제가 될 거기 때문에 1억 5천을 신고하지만 소득금액은 뭐 9천에서 1억 사이가 될 거기 때문에 1억을 더 가져가지만 소득세는 1억이 아니라 약 5천 늘어난 것만큼만 더 내도 되는 이런 오너들에게 이런 만큼 보상을 받고도 세금 부담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룰이 나올 수도 있고 보상 플랜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올해 법과 제도가 바뀌었고 심사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고 방식이나 절차나 기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떨어져서 아까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서 아예 인지가 안 돼서 대비가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벤처 받을 필요 있어? 그거 조그만 업체들이나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창업 기업들이 과표가 큰 기업일수록 연구소나 뭐 고용으로 받는 이런 공제 감면보다는 창업 감면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기업도 과표가 큰 기업도 창업 기업으로 벤처 기업을 활용하면 세금적인 혜택, 법인세 소득세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창업 기업이 아니더라도 오너십, 내가 회사에 올인해서 중소기업에 투자하시고 사업을 하셨던 오너들이 소득세가 무서워서 보상을 못 받아 가셨던 분들은 우리 기업을 업력이 10년, 20년 됐어도 벤처로 만들어서 회사가 보는 법인세 혜택은 없지만 내가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소득세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벤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벤처 기업이 주는 베네핏들을 이해하고 우리 사업에 현실적으로 접목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시선 파트너즈가 가장 잘 이해하고 리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들 있으시면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